남자와 양. 햇살이 콧등을 간지리자 저절로 재채기가 나온다. 애취. 불현. 득잠에서 깬다 받기 화나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망할. 자명종들은 폐 안 올린 거야? 두 개는 침대 바로 옆에 놓아두었는. 나는 침대 옆 타자를 향해 곁눈질을 한다. 그런데 탁자 위에 명종이 없다. 말이 달렸나? 애들이 어디로 간 거지? 나는 침대에서 발만 내어 놓고 말바닥이 딱딱한 바닥에 닿는 감이 족신하고 부드럽다. 우리 집엔 부드러운 카펫이라곤 눈 씻고 힘이 들 때까지 이리저리 바들 휘짓는다. 그런데 바닥에 닿는 찾아봐도 없는데 말이다. 왜 개인에게 납치되었나? 내가 윈 나이트 스탠드를 카펫과 마찬가지로 방도 낯설다. 이거 제대로 집을 찾아온. 즐기고 그런 다음 상대의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났다는 설정보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있을 법한 일이니까. 하룻밤 즐기자고 만나는 남자들 없다. 꾸준히 만나는 남자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막 방 안을 둘러보려는 찰나 누군가 휘파람으로 리처드 막스의 라이트 히어 웨이팅 라이트 히어 웨이팅을 부는 소리가 들린다. 음정, 박자 모두 엉망이었지만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자리가 해진 소냐 크라우스의 베스트셀러 남자는 공사 중. 바우스텔맨 이 침대 곁에 있는 유일한 무기다. 나는 잽싸게 책을 낚아챈 다음 햇살 가득한 거실을 지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간다. 곳곳이 나무 바닥에 천장은 높고 창문도 행에 뒤지지 않는다. 예쁘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 집은 아니다. 부엌에 가까워지자 곡조가 맞지 않는 휘파람 소리에 커피 향이 한데 버무려진다. 갈색을 띤 금발의 남자가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레인지 앞에 서 있다. 남자는 물 빠진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다. 내가 소냐 크라우스와 힘을 합쳐 그에게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가 뒤돌아선다. 직장 동료인 슈테판이다. 이 사람이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티셔츠에는 아이언맨이라는 글자가 화려하게 빛나고 글자 아래에 다리미를 높이 치켜들고 금속 갑옷을 두른 슈퍼 히어로 그림이 보인다. 좋은 아침.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인사치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쾌하다. 벽에 있는 시계는 이제 겨우 7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도 깨어날 시간이 다 된 모양이네. 그 사이 나는 벌써 세상을 구하고 동네도 몇 바퀴 조깅하고 왔지. 이두박근을 감싼 티셔츠 소매가 팽팽하게 늘어나 있다. 평소 슈테파는 이두박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옆자리에 앉은 친절한 짝꿍 남학생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가 그를 보며 늘 상상해왔던 딱 그 모습,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없다. 여긴 어디야? 내가 묻는 말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넨다. 그러고 난 뒤 음식을 담은 접시 3개를 식탁 위 가져다 놓는다. 한 접시엔 스파게티 볼로네즈, 한 접시엔 스시, 그리고 또 한 접시엔 커틀릿이 하나 가득 담겨져 있다. 나는 식탁에 고기를 올리는 걸 싫어한다. 그건 슈테판도 잘 읽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건 자사나이는 고기를 꺾어줘야 한다나. 남성 잡지 비프. 즉, 고기를 먹는 건 힘없이 딸기 열매나 주워 모으는 제기사가 아니라 남성 안에 있는 사냥꾼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을 입증한단다. 에다 1. 내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묻는다. 어디긴 김이지. 슈테판이 말한다. 우리 집 그런데 우리는 같이 안 살잖아. 이젠 아니지. 그가 비죽이 웃으며 말한다. 당신이 자는 사이에 내가 우리 집으로 옮겨왔거든.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표출할 뜸도 주지 않고 슈테판이 곧바로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곤 마술을 부리듯 등 뒤에서 붉은 당부 한 다발을 꺼내어 내민다. 이건 또 뭐야? 자기 채소 좋아하잖아. 슈테판이 말한다. 그래서 나랑 결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내가 이 두 진술 사이에 연관성을 두고 씨름하는 사이, 나의 동료는 서류 뭉치 하나를 가져와 나에게 내민다. 나는 서류들을 넘기며 대충 내용을 훑어본다.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사용권을 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결혼 계약서였다. 어떤 조항에는 우리의 결혼식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신 히트곡들을 들 것과 매주 금요일 저녁엔 인디아나 존스를 보기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밖에도 나는 서명과 동시에 추가로 그의 무실 책상 위에 있는 화분에 평생 동안 물을 줘야 하는 의무도 짓게 될 판이었다. 이 실내 식물은 우리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한 첫 날부터 이미 목숨줄이 간당간당했던 것이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한다. 우리 우선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3년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을 공유해온 사이이긴 하지만 결혼 계약서라니 그래도 이건 어딘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것뿐이야. 슈테판은 기분이 했는지 식탁 위에 붉은 사탕무 다발을 던져 놓고는 토스터기 옆에 놓아둔 노트북 쪽으로 간다. 그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위키피디아에 내 이름을 타이핑한다. 안네 바이스는 독일의 작가이다. 나에 관해 등록된 내용이었다. 외모도 아주 괜찮고 쉽게 남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무수히 많은 연애가 실패로 끝난 후 여전히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라도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녀는 노처녀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슈테판이 말한다. 자기도 일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나는 소심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거 지금 승낙한다는 뜻이지? 기나랑 결혼하길 원하다니 착하기도 하지.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현관 벨이 울린다. 나는 깜짝
어깨를 움츠린다. 문 좀 열어줄래, 자기? 슈테판이 묻는다. 나는 부엌을 나서서 복도를 지난다. 벨소리가 점점 커진다. 나는 현관문을 연다. 문 밖에 슈테판의 여자 친구인 마야가 서 있다. 그녀는 죽어라고 울어대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다.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어쩜 그녀. 아, 맞다. 내가 자기한테 말하려던 게 있었는데 말이야. 이 부엌에서 소리친다. 물론 거기 둘도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관찰해보면 어린 나이에 자기 실현을 하는 데 대해 너무 후한 평가를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자기 실현에 이르는 것은 그 상태를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안나와 카트린, 산드라, 즉 오늘을 살아가는 30대 여성들은 이 단계를 무한대로 연장해 나가는 남자들을 보며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클라우디아 포이크트 슈피겔. 땀에 흠뻑 젖은 채 나는 잠에서 깬다. 자명종식의 두 개가 스프 링처럼 펄떡거린다. 어느새 종소리가 최고음까지 올라가 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놀려 녀석들의 입을 막는다. 그런 다음 침대에서 후다닥 내려오다 침대 팔찌에 엄지발가락을 부딪힌다. 젠장. 잔뜩 짜증이 나는 와중에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 전부 꿈이었어. 슈테. 판과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나는 결혼에 대해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단순히 버스럭거리는 흰색 드레스도 싫고 쌀알을 던지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두렵기만 하다. 둘째로 슈테판이 좋긴 하지만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한 뒤로 그는 좋은 직장 동료요.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오빠 혹은 남동생 그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싶다. 그는 자매처럼 굴 때도 덜어 있다. 어느 날 나랑 옷을 바꿔 지금까지도 내가 왕자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자고 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그나저나 왜 그가 나에게 프러포즈하는 꿈을 꾸었을까? 다 그리고 보니 어제 슈테판이 자기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기를 했었다. 나는 그가 좋다. 그런데 그를 보노라면 20일 모든 면이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놀라우리만치 통계적인 수치에 따라 견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신발은 44 사이즈 3을 신고 머리 카락은 갈색을 띤 금발이며 35세의 아버지가 된다. 정확히 적인 독일인의 범주 안에 있다. 반면 나는 평균적인 독일 여성들 이 일반적으로 29.6세의 처사이를 본다는 통계치의 마지노선을 훌쩍 넘긴 상태다. 나는 나의 소수성으로 인해 아마 후사를 보는 것도 서서히 포기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한숨을 푹 쉰다. 그러고나 묻거나 서둘러 몸에 걸치고사 운하처럼 짐통이 된 옥탑 거실을 잽싸게 지나 욕실로 간다. 욕실 문이 잠겨 있다.
똑똑똑 노크를 한다. 아, 맛. 그를 보노라면 어떻게 그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나가요. 웅웅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뒤이어 철없이 킥킥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난 아니야. 이건 나의 동거녀 산드라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산드라가 아니 확률이 더 높은 쪽은 산 음성 변조를 한 것. 라가 또 남자를 데려온 것일 테다. 산드라의 남성 편력이 좀 거다. 리기는 한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그런 점에 경탄해 맞는 것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다. 3년 전 올리버와 헤어진 뒤로 내 생활은 남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산드라와 함께 집을 얻어 이사했다. 우리 둘은 같은 출판사에서 수습 시절을 함께 보냈고 그 이후로 줄고 달고 지내온 사이다. 당시 우리는 창고로 쓰던 다락 방 같은 곳에 앉아서 어른거리는 컴퓨터 한 대를 공유하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온 원고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를 분담했다. 그곳은 여름만 되면 정말 뜨거웠고 그렇게 함께 흘린 땀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럭저럭하는 사이 산드라는 한 출판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을 하게 된 뒤로는 간간히 업무적인 면에서도 서로 관련을 맺고 일하고 있다. 처음에 산드라와 함께한 생활은 나를 이별의 심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일단 남자 없이 여자 둘이 살자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파티에 갔고 전시회를 찾는 일도 잦아졌다. 집에 늦게 들어와도 누군가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엔 유행에 걸맞은 완전 채식형 요리법과 더 불어 채식을 시도하게 되었고 타악기도 연주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나는 내 몸에 좋은 것들은 다 해봤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재미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여자 친구 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친구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산드라는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더 이상 파티 광인 그녀를 따라잡지 못하겠다. 그리고 갑자기 세 가지 질문, 즉 여자라면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당면하게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종족 번식 행위에 가담해야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만한 남자가 존재하기는 할까? 부엌으로 들어서자 늘 그랬듯 황야와 같은 풍경이 쳐져 있다. 빵 부스러기가 온 사방에 떨어져 있다. 그나마 부는 게 보였다. 온몸에 먹을거리를 바르고 음미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열렬히 이야기하더니만 보아하니 어젯밤 산드라는 새로운 포획물과 함께 그걸 해낸 모양이다. 나는 의자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내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레를 집어 올리려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것
은 걸레가 아니라 남자 팬티였다. 자세히 안 봐도 벌써 며칠 동안 내리 입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니은는 구역질을 하며 팬티를 도로 떨어뜨리고는 서둘러 손을 씻는다. 그런 차를 끓여 빵 부스러기는 무시하고 그나마 가장 깨끗해 보이는 의자에 앉는다. 두 남녀가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어차피 한참 더 걸릴 테니까 이제 욕실 비어서 꼬박 20분이 지난 뒤 산드라가 소리진 다 고지어 둘이 속닥거리며 킥킥대는 소리가 들린다. 현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온다. 그녀 매드맨에 나오는 조앤을 연상시키는 새틴지 은색 가운 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다. 새끼가 보이지 않는 곳엔 초콜릿을 닦아낸 갈색 흔적이 남아있는 늘미지 머리카락은 여전히 젖어 있다. 물결치는 운 앞서뿐. 바둑판 무늬 리놀륨 바닥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내 자명종 때문에 내 인내심에 종치는 줄 알았다. 그녀가 수건로 머리카락을 문질러 말리며 말했다. 하마터면 내 방문을 수고 들어갈 뻔했어. 흥분되는 섹스 꿈이라도 꾸었나 봐. 그래서 일어나기 싫었던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한다. 모든 사람이 다 샤워기 아래에서 마음 껏 자신의 거친 판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방금 막스는 그걸 해냈겠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산드라는 육체적 합일의 열광적인 팬이다. 침대 파트너에 관한 한 까다로운 편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대체로 오래 머무르지도 않는다. 막스는 이미 2번이나 우리 집에 왔다. 다음번에 그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는 힘겹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고 발을 질질 끌며 욕실로 들어간다. 내 칫솔을 담아두었던 양치 컵이 넘어져 세면대 속에 놓여 있다. 헤어브러시에 막스의 덥수룩한 머리카락이 잔뜩 껴 있다. 그건 그렇고 이 사람 대체 어디서 면도를 한 거지? 제 아무리 올버린이라 해도 막스의 얼굴에 난 털에 비하면 털을 모조리 밀어버린 벌거숭이 개처럼 보일 것 같다. 나는 욕지 기가 올라오는 걸 참고 억지로 숨을 쉰다. 정말 토할 뭐다? 산드라가 밖에서 소리친다. 제 남자친구 말이야. 수염을 깎았으면 치우는 것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나는 흐르는 물에 칫솔을 헹구며 큰 소리로 칫솔을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다. 출근해야 한다. 남자친구 아니거든 이라는 소리가 부엌에서 올려온다. 그렇다면 내가 얼굴에 카펫 조각을 달고 다니는 그 공장 내 나는 괴물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지? 막스 추접이? 막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그를 물공포증을 지닌 거예요. 숲의 신에 가까운 인간으로 분류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선 어딘가 노숙자 냄새가 풍긴다. 그에게 양치질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외국어인 것 같다. 이로 인해 대화 상대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머리 감기 역시 특별 행사에 속하지 싶다. 나는 발끝을 세워 욕조에 발을 들여놓는다. 아, 이건 또 뭐지? 나는 발바닥을 부여잡고 볼록하게 솟은 발바닥 앞쪽 살 속에 초승달 모양의 발톱을 빼낸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나는 수건을 내동댕이 치고 반달 모양 발톱을 들고 욕실을 나간다. 올리와 함께 살 때에도 이건 늘 나를 격분케 했었다. 얼굴에 카펫 조각을 달고 다니는 그 인간이 여기서 건 반대하지 않겠어. 나는 산드라에 올 문제 이밀며 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이야. 그 남자의 심각한 거 아냐? 좋아. 그 사람이 좀 구질구질하긴 하지. 하지만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너 샘나서 그러는구나. 발톱이랑 수염을 깎아서 욕조에 두는 사람을 샘을 내? 너 요즘 들어 너무 빡빡한 것 같아. 안 돼. 산드라가 차분한 말투로 말한다. 우리가 널 좀 풀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하는데 막스의 친구야. 그 사람 자기 발톱 깎기는 들고 다니는 거지. 그만 좀 하셔. 산드라가 킥킥거리며 말한다.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자는 진짜로 깔끔하다. 글쎄다. 그 사람이 청결면에서 친구인 막스와 비슷하다면 장난이 아닐 것 같다. 벌써부터 남자 없이 지낸 시간들이 그리워진. 다 내 잠자리. 상대의 몸 상태 따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간들 말이다. 높은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수에 비해 높은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마이클 커닝햄, 관계연구가 작가. 45분이나 늦게 사무실에 도착하고 보니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이 된다. 슈테판이 붉은 사탕무 꿈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아차리는 날엔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삼을 거다. 답한다. 그러나 나의 걱정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 첫째, 슈테판은 많은 것을 읽긴 하지만 생각은 읽지 못한다는 것. 둘째, 헤드라인만 보아도 나와는 아주 먼 막연한 기사들이다. 이트이수는 동방이. 늘 아침 그는 옛 아빠에 관한 기사들을 추려내느라 바쁘다. 이 일찍 출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 여성 대부분이 우리 엄마가 제일 젊어 라고 기쁘게 떡벌리는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일 모는 면에서 월등한데 그 이유가 여성들 있다고 한다. 내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소리치지 못하겠지. 젠가 나에게 아이들이 생긴다면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병원 대신 양로원에서 몸을 풀게 될 테니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최근에 젊은 부모들을 위한 재정체크라.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합격권에 못 들었을 것이다. 을 만들었고 슈피겔지의 선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를 있다. 친절하기도 하셔라. 2달의 휴직 기간 동안 남자들의 정서 상태를 염려해 주다니
여자인 나에게는 학업 중인 당신이 인생의 년을 갓난아이와 함께 집에서 보내며 그 시간 동안 야금야금 백치가 되어갈 의향이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일간지들 옆에 뗄터태과 니되 같은 경쾌한 색상의 패밀리 잡지들도 몇 권 쌓여 있다. 아무래도 친애하는 슈테파는 피는 테마보다 자녀 문제를 더 훌륭하게 조사하는 것 같다. 생각해봐. 퀼룬에 사는 전제 아버지 중 25.6%에 들어간데 이것만 보는 전제 아버지 중 25.6%가 육아휴직, 성가 육아휴직 전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거야. 슈테파는 진짜 백이 라인 지방 사람이다. 나와는 반대로 그는 이곳에서 자랐고 이 지방 전통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느낀 다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결코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지금 그는 내 고향까지 깎아내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브레멘과는 반대로 말이야. 거긴 20.3%밖에 안 된대.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에는 두 도시 모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모수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고 보니 자기네 광대과들이 처음으로 우리 생선대가 들을 앞지른 것 같네. 그렇게 말하며 나는 털썩 사무실 의자에 앉는다. 그렇다면 자기의 아이에게 많은 그쪽 책상에 있는 분보다 마실 걸 자주 주기를 바랄 뿐이야. 제 말이야. 당신이 처방 한 강제 다이어트를 몇 년이나 하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거든. 니나? 슈테판이 묻는다. 다시 꿈이 생각나버렸다. 이것 좀 봐. 여기. 그가 소리치며 남성의 신화. 당신은 좋은 아버지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온라인 필름 기사를 프린트해 들어올린다. 여기서 6가지 아버지요. 형을 다루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어떤 유형의 아빠가 될까? 현대 적인 아버자일까 아니면 플랜 B 타입의 아버지? 어쩌면 풀타 시아 임 아버지가 될까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아버지? 나는 책상 너머로 그가 보여주는 기사의 소제목을 읽어보려 눈을 깜빡인다. 이제 나도 늙나 보다.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마야를 신경질 나게 만든다면 곧 어진 아버지가 될 걸. 이렇게 말하고 곧이어 나는 혀를 물고 입을 닫아버린다. 자기 샘나서 그러는 거지. 슈테파는 태연스레 말한다. 나한테 애가 생긴다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고 말했다시피 우리는 어딘가 잠의 사이 같다. 대체 누가 그래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환장했다고. 나는요. 란스레 반응한다. 올리랑 사귈 때부터 이 주제에 관한 나는 말이지 민감했다. 이걸 보면 아마 내 생각이 변할걸. 그러면서 슈테파니 에서 주글주글한 종이 쪼가리 하나를 꺼낸다. 아무리 좋게 해도 땅딸막한 난쟁이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주머니 초음파 사진이다. 이건 뭐야?
이건 그가 말한다. 내 아이야. 아빠 속 뺐네. 슈테판의 아버지 되기 열병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큰일 이다. 아버지가 된 남자들은 이미 여러 번 겪어보았다. 그들은 새로 생겨난 생명체가 부인의 배 속을 무대로 하고 있는 동안은 왜 기양양하기 이를 데 없다.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들과 함께 곧 있을 출산을 기념하며 축하주를 나눈다. 세상 속으로 미끄러 져나온 아기들은 태어난 이후 여름 감기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그다지 심각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로 기침을 하여 그 고통을 숨길 수도 없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 그렇다. 슈테판이 지금 느끼는 저 열렬한 감정이 진짜로 끝까지 지두고 볼 일이다. 자기는 어떤 남자에게도 틈을 보이지 않지. 그가 말한다. 나는 자기가 진짜 남성적인 모습과 맞닥뜨리면 왜 곧바로 기분이 빠지는지 궁금하다. 옛날부터 그랬어? 그럴 리가 하지만 언제 그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증상이 나타난 건 꽤 오래 전인 것 같다.